샤론 거스리 살인사건, 욕실에서 발견된 알몸 시신. 연인과 함께 살고 싶으면서도 33년간 함께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한 남자는 두 가지를 모두 얻을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그의 음모는 곧 들통났다. 그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이 음모로 인해 누가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 1999년 5월 14일 오전 7시경 윌리엄 거스리라는 남자가 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내 샤론 거스리가 욕조 안에서 완전히 알몸 상태로 얼굴을 물에 담근 채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다. 구급차를 기다리며 윌리엄은 서둘러 욕조에 물을 빼고 아내를 가까운 복도로 옮긴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샤론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의사들이 그녀를 소생시키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사망했다. 윌리엄은 매일 아침 가족 아파트 근처 교회에 가서 약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일상적인 습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아내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윌리엄은 복도 바닥이 물에 젖어 있고 욕실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욕조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꺼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윌리엄은 물을 모두 뺀 후 구조 요청을 했고 다시 욕조에서 아내를 꺼내려 시도했다. 부검 결과 샤론은 사망 전 어떤 질병이나 이상 징후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건강 악화로 욕조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 더군다나 2주 후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샤론이 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자살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다. 혈액 검사에서는 그녀의 위장에 3종류의 약물이 발견되었다. 그중 2종류는 샤론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었으나 나머지 하나는 테마제팜이라는 진정제로 처방 기록에 없었다. 소화되지 않은 약물이 위장에 일부 남아있는 상태를 통해 전문가들은 그녀가 약물을 복용한 시점이 사망 4시간 이내로 추정했다. 샤론의 위 속 테마제팜의 양은 매우 높았으며 그녀가 약 20정의 캡슐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정도 양은 실수로 복용하기에는 불가능했다. 의사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익사로 보고 진정제가 이를 유발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자연사도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었다. 하지만 부검만으로는 그녀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윌리엄 거스리는 사우스다코타주 우슬리시의 장로교 목사였다. 그는 샤론과 33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샤론은 모범적인 아내로 평가받으며 윌리엄의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조사에 착수했고 곧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 있던 민감한 관계를 밝혀냈다. 윌리엄은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 수사관이 이 관계에 대해 처음 질문했을 때 윌리엄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곧 이를 인정했다. 샤론과 그녀의 자녀들도 윌리엄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세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윌리엄은 장녀에게 더 이상 샤론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녀의 결혼식 이후 이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막내딸 또한 아버지가 수년간 어머니를 싫어하며 어머니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윌리엄의 불륜은 1994년 그가 네브래스카주 올리언스에서 목사로 근무하던 시절 시작되었다. 비밀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상부에선 윌리엄에게 다른 직책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이 성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는 계속되었다. 수사팀은 샤론이 사망하기 전 몇 달 동안 수상한 사건들을 발견했다. 한 번은 집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줄이 설치되어 있었다. 샤론은 나중에 장녀에게 윌리엄이 자신에게 물건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줄에 걸려 넘어지려는 순간 윌리엄이 그녀를 붙잡아 떨어지지 않게 했지만 샤론은 딸에게 누군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딸이 아버지에게 이를 묻자 윌리엄은 화를 내며 아내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그는 딸에게 어머니가 신발끈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욕실 전구가 작동하지 않아
윌리엄이 샤론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등잔불을 가져온 일이 있었다. 등잔불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샤론은 이후 이를 회상하며 걔가 등잔불에 부딪혔다고 생각했다. 1999년 7월 27일 경찰은 윌리엄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하라는 영장을 받았고 그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압수했다. 컴퓨터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 샤론 사망 몇 달 전부터 익사 관련 주제들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욕실에서 등잔불이 넘어지기 이틀 전 윌리엄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약 2시간 동안 사용되었으며 가족사고와 욕조사고라는 키워드로 반복적으로 검색이 이루어졌다. 샤론의 사망 약 한 달 전 컴퓨터 사용자는 테마제팜이라는 진정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이 데이터에는 해당 약물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다 복용 증상으로는 졸음, 반사신경 상실, 호흡 저하, 호흡 정지, 저혈압, 말을 더듬는 증상, 경련, 혼수 상태, 그리고 사망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 인터넷 검색 기록은 1999년 4월 27일로 확인되었다. 이틀 후인 4월 29일 윌리엄은 클리닉을 방문해 불면증을 호소했다. 의사는 윌리엄에게 수면제인 암비엔을 처방했다. 그러나 윌리엄은 암비엔을 포함한 이전에 복용했던 몇 가지 약이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윌리엄의 의료 기록을 조사해 지난 10년 동안 그가 불면증을 겪거나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의사는 테마제팜을 처방하기로 했으나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경고했다. 윌리엄은 취침 전에 한 알만 복용하도록 지시받으며 소량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샤론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실수로 약을 잃어버렸다며 다른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샤론의 사망 이후 윌리엄은 아내의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증언을 바꿨다.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아내를 욕조에서 꺼낸 후 구조대를 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샤론이 사망하기 전날 밤 아내가 몽유병 증상을 보여 잠에서 깼다고 진술했다. 다음 날 아침 윌리엄은 교회에 갔다가 약 1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진술에서는 자신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했고 또 다른 진술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점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윌리엄의 옷이 완전히 말라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아내를 욕조에서 꺼냈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거스리 가족의 한 지인은 샤론의 죽음 이후 윌리엄이 우리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였다고 말한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는 그가 이전에 샤론과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과 모순되었다.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윌리엄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윌리엄이 연인과 함께하고 싶으면서도 이혼으로 인해 현재의 목회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싶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해. 그러나 윌리엄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은 2000년 1월 10일에 시작되었다. 샤론의 죽음이 살인인지 자살인지는 여전히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에서 윌리엄의 연인이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윌리엄과 자신이 윌리엄이 독신이라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결국 이혼했지만 윌리엄은 자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망설였다고 말했다. 몰래 연애를 지속하는 데 지친 그녀는 1999년 1월 새로운 관계를 찾기로 결정하며 윌리엄과 이별했다. 그러나 그녀는 윌리엄이 샤론과 결별한다면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샤론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윌리엄은 그녀와 다시 연락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의료 전문가들 또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들은 샤론이 정신질환, 우울증, 심각한 신체 질환의 병력이 없었으며 자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윌리엄의 변호인은 윌리엄의 불륜 사실과 이혼 계획을 알게 된 샤론이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많은 증인이 샤론이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샤론은 다가오는 딸의 결혼식을 몹시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격과 체중에 대한 민감함을 고려할 때 알몸 상태로 발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욕조에서 익사로 자살하는 여성의 비율이 2%에 불과하며 대개 물에 누운 상태로 발견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99년 5월 14일 윌리엄은 샤론이 좋아하는 음료인 초콜릿 우유에 테마제팜을 섞어 침대로 가져갔다. 진정제의 효과로 샤론이 의식을 잃자 그는 그녀를 욕조로 옮겨 물을 채우고 교회로 향했다. 계획대로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 샤론을 욕조에서 꺼낸 후 옷을 갈아입고 구조대를 불렀다. 2주간의 재판과 5시간의 심의를 거쳐 배심원단은 윌리엄 거스리를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했다. 윌리엄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윌리엄은 66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다.